네, 시선집중 3부는 부동산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고했던 게 획기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었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요. 자, 이분 연결해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나온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근데 그 가운데 아마 이제 가장 핵심은 2025년까지 서울의 분당 신도시 3배에 해당하는 32만 가구를 공급하고 전국적으로는 8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실현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잡는다. 이렇게 확신하세요? 어떻게 예단하겠습니까마는 네. 그간에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시장의 요구가 있었고 네. 또 사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집주 근접성을 확보하고 있는 도심 내의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지요. 자칫 그렇게 도심 고밀 개발을 할 경우 또 주택 공급을 충분하게 늘릴 경우 이것이 투기 세력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하는 우려 때문에 그 과감한 결단을 미뤄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예. 또 공공이 주도해서 개발하는다라고 하는 원칙으로 예. 도심 고밀 개발을 결단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그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방안을 세워서 예.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또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거저거 그러니까 세밀한 어떤 점검 이전에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를 공급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이번에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기존의 재정비, 재개발, 또 재건축 이런 민간의 어떤 제안과 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해왔던 것을 네.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민간이 진행할 때에는 뭐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나 또는 조합과 건설사 간의 유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온갖 소송과 법률적 분쟁이 발생해서 그렇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어요. 예.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약 13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분쟁의 시비를 차단하면서 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고 때문에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주민 간의 분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어떤 그 신규 공급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대지에 그 짓는 것도 아니고 네. 당장 있는 건물 집들 전부 다 밀어버려야 되는데 철거만 해도 뭔가 우리가 경험을 하면 1, 2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는 당연히 따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순환 개발, 순차 개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나 기존 주민들을 어쨌든 이전에 갈 지역이 확보되어야만 예.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매입 임대주택 등의 여유분을 확보해서 이쪽으로 순차적으로 먼저 개발되는 곳은 주민을 이주시키고 개발하고 뭐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이게 정착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개발의 순서를 잘 조율해가지고 그런 원주민의 이주 대책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가면서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바로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순차 개발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2025년이라는 목표 연도를 설정해 놓고 32만 가구라고 하는 또 목표 물량을 설정해 놨으면 네. 이게 지금 공원대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순차 개발이 아니라 동시 개발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다른 지역의 인근 어떤가 그 원주민들이 이주에 들어가는 또 이제 그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떤 그 집값이든 전세가가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또 동반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 계획은 기존의 주택 공급 계획
120만 호의 추가로 발표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네네네. 200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될 텐데 네. 기존에 발표되었던 공급 계획과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예. 그 이주 대책의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부동산 가격의 상승 문제는 그게 이제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풀렸을 때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가지고 돈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뛰어들겠다 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개발하거나 주도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들을 생활 SOC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익을 토지 소유주나 조합원들이 그냥 전유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대책을 발표한 뒤에 막 그 개발 예정 지역에 뭐 토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또 지분을 쪼갠다거나 해가지고 뭔가 아파트 공급권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이건 원천적으로 배제해버리겠다는 것이고 또 설사 그렇게 해서 뭐 부동산 값이 오른다고 하면 아예 개발 대상 지역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외시키겠다는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이제 조합을 구성해서 이제 추진 주체가 조합이 되는 건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LH나 SH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어떤 직접 사업을 주관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좋은데 이제 문제는 32만 가구로 서울에만 한정을 하더라도 이제 공급한다라는 건데 어디가 지금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지 주민이 동의를 해야 여기입니다라고 딱 이제 그 깃발 꽂는 건데 아직은 없으니까. 네네.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해서 32만 가구라고 하는 이 숫자가 도출된 근거가 도대체 뭐냐? 어디가 지정이 안 돼 버린 상태에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붙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뭐 뉴타운 계획이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서울 시내 여러 지역에 개발 수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제대로 추진이 안 돼가지고 뭐 해제되고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너무나 노후한 저층 주거지들이 있는데 이들의 재개발 필요성이 있는 곳들을 다 놓고 스크린을 다 했죠. 그래서 충분히 개발 요구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들을 다 추려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공공이 뭐 선을 그려가지고 이 지역을 직접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주들이 먼저 제안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상대로 뭐 온택트 설명도회 같은 것들을 많이 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대상지는 일단 추려놓은 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걸 다 스크린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쯤 발표가 되는 겁니까, 대상지는 그러면? 아닙니다. 그 구체적인 대상지는 지자체들에게 협의를 해가지고 공공 택지를 이번에 개발해서 기존처럼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는 지역은 지자체와 협의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한 두세 차례 나눠서 발표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나 뭐 역세권의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지 소유주나 주민들의 제안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안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결국은 유인 효과를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이런 내용이 어제 들어가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주관적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부는 이 정도면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해당 주민들은 이거 갖고는 택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개발 방식보다는 확실하게 수익률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개발 사업에서는 그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도록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또 재건축 초과 이익도 환수하도록 돼 있고요. 근데 우선 이런 부담금들을 면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보장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개발 정비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 비용이 막 증가합니다. 예. 그러면 추가적인 부담이 막 발생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른바 현물 선납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토지를 내놓고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아예 그런 중간에 발생하는 사업 비용의 증가의 부담을 예. 아예 덜어주겠다라고 예.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간의 정비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 걸렸는데 네. 이제 공공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 5년 내외로 단축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런 기회 비용도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존 사업에 비해서는 기대 수익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네. 하는 거고 이것이 사업 유인 효과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주민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하면 그 공급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따라붙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기존 사업처럼 뭐 공급 가격을 높여가지고 토지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이 지역은 공공이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상향 같은 것들을 가지고 물량을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가진 공공에 철저하게 환수되도록 하겠다라고 네.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이제 공공개발 모델을 이제 그 도입을 하면서 이 주민 동의 요건을 과반으로 지금 기준을 완화를 했는데, 네. 그래서 뭐 알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또 억울한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따라붙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 과반은 아니고 3분의 2가 동의하도록 되어 있고 면적은 2분의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요. 네. 그런데 그런 뭐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시가대로 현금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용 때문에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주민 동의를 100% 받기가 다 어렵기 때문에 네. 일정 요건에 이르면 수용도 가능하도록 했던 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존의 어떤 민간 사업 시행자들이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수용 요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조건이라고 한다면 수용해서 추진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마저도 네. 필요 최소한으로 가급적 자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방침이니까 사업 시행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급 대책에 초점을 맞췄는데 세제는 안 건드렸다. 그다음에 시장 일각에서는 왜 양도세 문제는 빠졌냐, 양도세 인하 빠졌다 이런 지적을 하던데 이거는 애당초 검토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이 주로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존의 뭐 양도세 중과 조치라든지 보유세 중과 조치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른바 시세 차익 등을 노리고 투기를 하려고 하는 그 투기 세력들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걸 풀어놓고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 그야말로 투기 세력에게 먹잇감을 내놓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야당은 그야말로 선거용 눈속임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존의 이런 정책들을 무력화시키면서 공급하게 되면 시장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 방지 대책은 확실하게 지금 잡아놨다고 자평하십니까? 예, 일단 보유세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이런 중과 조치들의 정책 기준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것이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부동산 값이 이상 급등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아예 개발 대상 구역에서 제외시켜버리는 이런 과감한 선택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기 세력에게 이용될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면 저는 추가적인 조치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가적인 조치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부동산 거래 분석 원이 출범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출범되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기존의 불법행위 대응반을 거래 분석 기획단으로 좀 확대 개편해서 그런 이상 동향들을 모니터링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이제 동시에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을 이번에 꾸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이게 네.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모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게 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분석원으로 이제 확장 개편된다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예, 일단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야 되는데 네. 이 국회에서 이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었으니까 예. 빠른 시간 내에 논의해서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 분석원으로 확대 개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혹시 좀 파악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부가 어제 이거 발표하기 전에 네. 보도 자료가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 먼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경위나 이런 게 좀 파악이 됐다고 합니까?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이거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인데요. 예. 정부의 이런 중요한 정책들이 더구나 국민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예. 사전에 유출되고 돌아다니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임시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경과를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댓글이나 문자에도 이런 의견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제 추진력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권 말기에 과연 추진력이 얼마나 붙겠느냐라고 의아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정부가 새로운 개발 방식을 내놓았는데 네. 이 개발의 추진 시작은 민간의 제안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원칙적 기조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네. 저는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음 정권에서 이거 이제 계속 추진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